안녕하세요. 확실히 날씨가 휙휙 바뀌기는 한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전 계절 옷을 집어넣어 두고 새로운 계절을 맞이할 옷을 꺼냈거든요. 계절이 휙휙 바뀌듯이 휙휙 바뀌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사람 마음이죠. 여자 마음은 갈대라고 하는 표현은 제가 아주 싫어하기에 그냥 사람 마음은 갈대 같다고 표현할게요. 뭐 여자 마음만 갈대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무튼 저는 오늘 그 갈대 같은 마음의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건 바로 꼭두각시 그 자체였던 저의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죠. 참, 내가 살다 살다 저렇게까지 줏대없는 사람은 처음 봤다니까. 줏대가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애초부터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 같아. 어쩌면 그렇게 휙휙 부침 뒤집듯이 뒤집는지 몰라. 아우, 내가 아주 그냥 속이 터져 죽는다. 아, 내가 생각하기에는 언니는 여러모로 좀 힘들 것 같다. 얘기만 들어도 보통이 아닌 사람 같은데? 아휴, 그런 사람들은 깊게 엮이면 안 좋은데. 이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네. 내 말이 그 말이야. 정도껏 해야 하는 건데. 아유, 신경질 난다, 진짜. 시어머니를 시어머니로 맞이하기 전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며느리의 관계일 때부터 저는 그분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게 뗐었어요. 줏대없는 게 어느 정도냐면요. 자기 생일날 한우가 먹고 싶은데 한우가 별로라는 말에 떡볶이를 먹는 뭐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런 예비 시어머니를 조종했던 건 다름 아닌 예비 시어머니의 여동생이었어요. 뭔가 익숙한 구도죠. 뭐 그런 얘기는 집어치우고 그렇게 그 누군가처럼 자기 여동생한테 조종당하는 예비 시어머니의 행동 때문에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저는 예비 시어머니가 아닌 예비 시어머니의 여동생, 그러니까 저의 시이모가 될 사람이랑 크게 한번 부딪혔던 적이 있었어요. 그날의 에피소드를 지금부터 제대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아, 이건 아니죠, 이모님. 어머님이랑 저랑 얘기한 게 있는데 왜 그거를 굳이 이모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정정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저희 시부모님께 예단을 보내드리고 결혼을 하는 거지 이모님한테 예단을 보내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머,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언니, 얘 지금 뭐래?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한 거야? 다시 말해봐. 뭐라고 한 거냐고? 방금 들으신 그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왜 자꾸만 어머님이 하시는 결정을 가지고 이모님이 왈가불가 하시는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아닌 거죠. 대화 내용만 들으면 제가 어른한테 개념 없이 말대꾸하고 막 나가는 사람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도 전날 이성이 제대로 끊긴 상황이었어요. 정말 그럴 수밖에 없었죠. 제가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부터 그때부터 시이모는 그 자리에 함께 했었어요. 일일이 다 참견하면서 말이에요. 아니 언니 이제 며느리 될 사람인데 시댁 집안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어? 우리 조카 며느리 과일 한번 깎아볼래? 과일 깎는 건 여자가 살림하는데 기본이잖아.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던 날 식사 때부터 자기가 시어머니도 아니고 나서서 저희 집 호구조사하듯 물어보는 것도 제가 심히 짜증이 나 있던 상황이었는데 저한테 과일을 내주겠다고 하는 예비 시어머니를 막아서며 저보고 과일 깎아보라고 하는 예비 시이모, 그것도 좋게 말하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너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하는 그 심보가 느껴져서 제가 더 짜증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일단 처음 제대로 인사한 날이니까 저도 그래도 좋게 좋게 가려고 참았었죠. 그런데 그 늙은 아줌마가 선을 넘어도 너무 넘는 거예요. 당시 저의 예비 남편이었던 남편도 자기 이모가 하는 행동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고요. 그런데도 그 이모라는 여자는 어른이 하는 일에 관여하지 말라면서 오히려 제 남편한테 핀잔을 주었어요. 저도 성격이 성격인지라 그냥 가만히 못 있겠더라고요. 뭐 아예 못하는 척, 아무런 조심성도 모르는 척, 과도를 손에 든 채 그대로 제가 예비 시이모 머리칼을 넘겨줬었죠. 예비 시이모가 하는 말을 탁 끊으면서 말이에요. 그때 예비 시이모의 놀란 표정이란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어머, 이모님 머리카락이 볼에 붙어 있었네요. 엄마야, 얘, 너 위험하게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응?
서슬퍼런 날이 자기 얼굴 옆을 쓱 지나가니 예비 시이모는 기겁을 하였고 저는 일부러 아무것도 모르는 척 왜 그렇게 놀라시냐고 했어요. 너무 잘했죠. 제가 뻔뻔하게 그랬더니만 예비 시이모가 너는 과도들고 위험하게 뭐 하는 거냐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저기서 아차해서 죄송하다고 하면 절대 안 되는 거 아시죠? 일부러 그렇게 한 거 티나잖아요. 저는 시침이 뚝 떼고 이야기했어요. 네? 이게 왜요? 저는 이모님 얼굴에 붙은 거 떼어드리려고 한 거였는데 아쉽네요. 이모님이 저한테 편하게 이것저것 하라고 하시길래 저도 편하게 행동한 건데. 제가 저렇게 말하니까 시이모라는 여자 기가 찬다면서 하이고 하이고 이러더라고요. 너는 떠들어라. 나는 무시하련다. 예비 시이모가 제 앞에서 그러든 말든 저는 과일도 일부러 산산조각을 내버렸어요. 껍데기를 깎을 때에도 과일 살을 반씩은 붙은 채로 해서 숭덩숭덩 깎아버렸죠. 그랬더니만 예비 시이모는 보다 못했는지 자기가 낚아채서 과일 깎더라고요. 이거는 과일을 먹는 게 아니라 과일을 버리는 지경이라나요? 그날부터 예비 시이모는 제 눈에도 가시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 이상한 아줌마도 제가 눈에 가시처럼 보였겠죠. 그런 사람이 제가 안 좋아하는 유형의 그 사람이 자기가 내 시어머니 될 것도 아니면서 저한테 예단 목록을 내밀며 이대로 준비하라고 하는데 제가 열이 안 받고 배기겠냐고요. 그 전에 예비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제가 이러이러한 정도로 준비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봤고 예비 시어머니가 괜찮다고 고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진행하려 했던 거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걸 예비 시어머니가 자기 여동생한테 이야기를 했었나 봐요. 너는 참 나이도 어린 게 아닌데 생각이 그것밖에 안 미친 거니? 결혼이 장난이야? 예단이고 뭐고 이런 거 주고받는 게 다 서로 집안끼리 인사하는 거야. 아니, 너는 너도 너지만 너희 부모님도 이해가 안 간다. 대체 무슨 생각이시라니? 무슨 생각이시라뇨? 이모님,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그리고 제가 저번부터 느끼는 건데 제가 왜 이모님한테 이런 말을 듣고 있어야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어머님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심지어는 그 예단 보고 어머님이 좋다고 하셨던 건데 왜 이모님이 이렇게 나서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하라고 하시는 건지 저는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아이고야 언니 내가 말한 게 맞지? 얘 아주 보통 내기가 아니라니까. 그래요. 가족끼리 뭐가 어땠었다 그랬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가족끼리 그런 것도 말 못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예비 시이모라는 여자가 저와 예비 시어머니가 나눈 예단 목록에 대한 내용을 듣고서 자기가 난리를 쳐서는 그 예단 목록을 새로 작성해서 제게 내민 건 문제였다는 거예요. 솔직히 이거는 예비 시이모도 문제지만 자기 아들 결혼에 관련해서 당신이 아무 생각 없이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예비 시어머니한테도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 여동생이 하자는 대로 휙휙 끌려서는 예비 시어머니 당신, 예비 시이모 저 이렇게 세 사람이 마주 앉았고 저 사달이 나버린 겁니다. 저는 말 안 통하는 예비 시이모며 그냥 자기 동생 말에 휘둘리는 예비 시어머니가 너무 짜증이 나서 그 자리에서 예비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당장 오라고 말이에요. 나 진심으로 하는 말인데 오빠 당장 안 오면 나는 이 결혼이고 나발이고 다 엎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당장 와. 제가 아주 이판사판 끝을 보자는 마음으로 소리를 빽 질러버렸거든요. 제 앞에 앉아있던 두 중년의 여자는 어이가 없는 건지 놀란 건지 어쨌든 벙쪄 있더라고요. 그렇게 예비 남편이 오고 나서 저는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주 제대로 말이죠. 저는 지금 저랑 이 사람 그리고 제 시어머니 시아버지 되실 두 분과 결혼 준비를 하는 거지 시이모님까지 제 시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결혼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집안 어른이시니까 공경해야 하죠. 그런데 여기 예단 목록에 있는 것 중에 어머니한테 필요한 것보다 이모님한테 필요한 게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오빠 나는 시어머니 두 분이나 모시면서 결혼 못해? 우리 결혼 없던 일로 하자. 솔직히 제 말이 맞죠. 저게 지금 시어머니가 두 명인 상황 아니고 뭐겠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결혼하지 말자고 하니까는 예비 시어머니는 정말 당황했고 예비 시이모라는 여자도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제 예비 남편이 딱 선을 그었어요. 더 이상 자기 결혼에 관여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집이고 결혼 준비까지 부모님 도움 하나 안 받고 하는데 뭘 그러냐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모는 지금 내 결혼 신경 쓸 게 아니라 성찬이 결혼 신경 써야 하는 거 아니야? 아이 설마 아니 성찬이 결혼할 여자한테 밀리기 싫어서 내 결혼해서 예단 이모가 챙겨서 그쪽 집에 의스대려고? 이모, 우리 집 이모 때문에 보증 섰다가 이제 겨우 다시 회복했어. 아 진짜 그만해. 야, 너는 왜 갑자기 그 소리가 나와? 그거는 어른들끼리 이미 얘기 끝났던 거야. 아우, 쟤 아주 웃기는 애네. 대충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저는 예비 남편이 저렇게까지 집안 어른들한테 단호하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나왔어요. 예비 남편은 그렇게 저희 집에 거의 한 달 가까이를 찾아왔었죠. 예비댁에서 저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는데도 제가 결혼을 진행하려 했던 건 예비 남편이 갖고 있는 성품과 그 사람의 뚝심이 참 좋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사람은 맺고 끊는 걸 참 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그게 좋았어요. 그렇게 결혼 준비에 한 달이라는 브레이크 타임이 생긴 뒤에야 다시 결혼 진행을 하게 되었죠. 상견례도 그때서야 하게 되었고요. 대망의 상견례 날이 잡히고 그 당일이 되었어요. 친정 부모님은 굳이 복잡한 곳에 차 끌고 나오기 싫다고 대중교통 타고 상견례 장소로 오셨죠. 서울 한복판에 그것도 주말에 차 타고 도로에 나오는 게 얼마나 곤욕이에요. 괜히 약속 시간 늦을 수도 있고 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신 거죠. 그런데 출구 쪽에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방향이더라고요. 날도 여름이라 더워서 엄마랑 아빠랑 저 이렇게 저희 세 가족은 햇볕과 뜨거운 기온을 이겨내면서 출구로 나왔어요. 출구에서 상견례 식당 장소까지 거리가 한 15분 정도? 그렇게 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실 거예요. 여름에는 진짜 조금만 걸어도 땀이 뻘뻘 나잖아요. 안 그래도 저희 부모님은 애써서 꾸미고 나왔는데 이래저래 속상해 하셨죠. 아빠는 식당 안에 들어가시기 전에 일부러 얼굴도 한 번 더 체크하고 흘린 땀도 싹 말리고 저희 가족은 그 안으로 들어섰어요. 물론 그럼에도 땀이 좀 나 있기는 했었죠. 그렇다고 무슨 추하게 셔츠며 등짝까지 땀이 젖은 채로 들어간 거 절대 아니었어요. 그래도 우리 가족이 더 일찍 도착해서 우리는 먼저 들어가서 앉아 있었죠. 그리고 저희 가족보다 5분 정도 늦게 예비 남편과 예비 시부모님이 안으로 들어섰어요. 다행히 그날은 예비 시이모라는 여자가 같이 안 왔더라고요. 자기 조카한테 개망신 당하고서 몸을 사리는가 보다 했네요. 나름 어색한 인사를 나누고 나서 앉아있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대뜸 저희 아빠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니, 그나저나 더우신가 봐요. 에어컨 안 켜고 오셨어요? 아유, 아무리 기름값이 비싸도 에어컨 트는 게 나은데. 아이고, 그러게나 말입니다. 오늘 날이 너무 더웠죠. 기름값도 무시 못하죠. 저희는 오늘 지하철에서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진 채로 왔습니다. 날이 덥기는 하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는 나름 걱정 어린 그러나 한편으로는 비꼬는 듯한 질문을 했어요. 그저 긍정 대마왕인 저희 아빠는 허허허 웃으시며 말씀하셨죠.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는 지하철 타고 편하게 왔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 아빠의 대답을 듣던 예비 시어머니 얼굴이 거기서 싹 구겨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혼자 앞에 놓인 냉수를 벌컥벌컥 마시더니만 탁 내려놓고 헛웃음을 치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의 그런 행동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당황한 채로 벙쪄 있었어요. 예비 남편은 자기 엄마한테 왜 그러냐 물었고 말이죠. 아니, 이 양반들이 해도 너무하시네.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이렇게 냄새가 나나 했더니만 말이야. 고작 그거 택시비 2만 원도 없어서 땀 뻘뻘 흘리고 온 거예요. 아, 이건 너무 성의가 없는 거죠. 아이고, 저희는 택시 타려 하다가 차 막힐까봐 지하철 탄 거였는데, 아이, 냄새가 났나요? 지금 웃음이 나와요? 아우, 정말 이 집안 사람들 해도 너무하네. 냄새 나요. 냄새 나서 밥맛이 뚝 떨어졌다고요. 이딴 거 이거 다 갖고 가라고 해라. 뭐 먹을래도 입맛이 떨어져서 못 먹겠네. 배를 눌렀는데 왜 이렇게 안 와?
그때였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자기 혼자 발작식으로 화를 내며 호출 버튼을 누르다가 식탁 테이블보가 당겨졌고 그 힘으로 인해 밥상이 뒤엎어지는 형국이 되고 말았죠. 아니 이 아줌마가 갑자기 위에서 발작 버튼이 눌렸는지는 모르겠지만 혼자서 말 그대로 생쇼를 하는 거예요. 저도 거기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왜 그러시냐고 신경질 섞인 말투로 대꾸를 했습니다. 이거는 해도 정말 너무하는 행동이었으니까요. 아,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뭐가 내가 뭐를 아니 내가 아니라 너희 부모님이야말로 지금 뭐 하시는 거라니? 어? 저희 부모님이 뭐를 실수하셨는데요? 아, 지금 어머님이 실수하시는 거 모르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요? 앞뒤 상황 설명 하나 없이 어머니 혼자서 기분 나쁘다고 이렇게 깽판 치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에요? 뭐 깽판? 아이고 그래 돈 2만 원에 벌벌 떨면서 저 따위로 궁상 떠는 집에서 가정교육 시켜봤자 뭐 얼마나 시켰겠어? 예비 시어머니는 정말 갑자기 화를 내면서 자기 혼자 미쳐서 날뛰었어요. 화를 내느라 눈이 멀어버린 건지 당신이 상을 엎어버리면서 저희 엄마 옷이며 저희 아빠 옷 그리고 내 옷에도 음식이 잔뜩 묻은 것을 본체만 채하더군요. 상이 저희 쪽으로 기울면서 음식을 정말 다 뒤집어 써버렸거든요. 예비 남편이 대체 왜 그러냐고 지금 엄마 때문에 다들 옷 버린 거 안 보이냐고 하니 예비 시어머니는 그제야 흠칫하는 듯 하더군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어요. 자기 혼자 계속 화를 내더라니까요. 아니 나는 벤츠 타고 왔는데 버스 타고 온 사람이랑 상견례를 해야겠냐고.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아 엄마 왜 그래 더위라도 먹은 거야? 아, 왜 그래 정말? 대체 사람 말을 뭘로 들은 건지 지하철 타고 왔다고 한 것도 귓등으로 안 들은 건지 자기 혼자 저 난리를 치는데 이미 말이 안 통한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예비 시어머니는 끊임없이 선을 넘는 발언을 하기 시작했죠. 아들 너 정말 네 결혼해야겠니? 네 장인 될 사람은 다리 병신에 쩔뚝이고 고작 택시비 2만 원 없어서 땀냄새 펄펄 풍기며 돌아다니고 말이야. 아유 네 이모 말이 딱 맞아. 내가 아주 수빈이 쟤 볼 때부터 애가 빈티난다 싶었어. 아유 어쩌면 집안 식구들이 죄다 저런다니. 내가 좋은 것만 보려고 기를 썼는데 안 되겠다. 너 네 옆방 가서 이모랑 이모부 좀 오라고 해봐. 내가 아주 속이 터진다. 이모랑 이모부가 여기 왜 있어? 엄마 도대체 왜 그래? 아이고 됐어. 야 정란아 너 좀 들어와 봐. 예비 시어머니는 그러면서 자기 귀에서 뭘 빼내는 게 아니겠어요? 예비 시어머니 귀에서 쏙 하고 빠져나온 그것을 보아하니 무선 이어폰이었어요. 그날 예비 시어머니는 머리를 풀고 있어서 몰랐는데 예비 시어머니 귀 한쪽에 이어폰을 끼고 있었더라고요. 아, 그때 알았죠. 예비 시어머니는 그날도 자기 동생한테 조종을 당했다는 걸 말입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저리 말하니까 갑자기 예비 시이모랑 그 남편이 들어서더라고요. 그 인간들 아주 위풍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어요. 내가 말했잖니? 아이고 그래. 어째 얘가 어른들 말씀하시는데 따박따박 말 대꾸 하는 것부터 못 배워먹은 집안이겠구나 했어. 아이고 그거 봐봐. 내 말대로 이거 끼고 있으니까 상황 판단 바로바로 되고 얼마나 좋아. 이어폰으로 예비 시어머니랑 예비 시이모가 무선 주고받듯 상견례 상황을 공유했던 것이었죠. 초긍정인 저희 아빠는요. 웬만하면 정색도 안 하시고 화도 잘 안 내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무례한 인간들한테는 초긍정이고 나발이고 똑같이 해줘야 되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하셨었나 봐요. 네, 솔직히 그렇죠. 이거는 예수 부처가 와도 열받을 상황인 거잖아요.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저한테만 뭐라고 하면 상관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 부모를 건드렸잖아요. 다른 건 다 참아도 내 부모 건드는 걸 참을 수 있는 자식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저와 마찬가지로 그 자리에서 참지 못하는 한 사람이 또 있었죠. 아이씨 진짜. 아 다들 정신머리가 나가나? 아줌마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뭐가 어떻다고요? 뭐 우리 아빠 다리가 뭐 어떻다고? 아줌마 머리가 더 이상해. 무슨 바야바야? 머리는 있는 대로 뽕을 다 넣어서는 뭐? 아줌마 얼굴이나 보고 얘기해. 아 아주 웃기고 있어 진짜. 저한테도 여동생이 있었어요. 제 여동생도 성깔이 장난 아닙니다.
심할 때는 저보다 심하면 더 심했지 절대로 덜한 애가 아니었죠. 그런 여동생이 제대로 열이 받았고 여동생은 눈을 세모나게 뜨며 무시무시한 말을 내뱉었어요. 아유 저건 뭐 이도 안 나는 말이었고 실제로 그 자리에서는 정말 엄청난 말을 쏘아댔습니다. 언니, 진짜 이 사람들 미친 것 같아. 저 미친 것 같아 라는 말이 실제 현장에서는 어땠을지 그건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길게요. 무튼 여동생까지 폭발을 해서는 난리를 치니까요. 아빠도 화가 제대로 나셨어요. 그러더니 아빠는 예비시댁 인간들의 행태를 보시다가 표정이 싹 굳어지셔서는 그대로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으셨죠. 그건 다름 아닌 큰아빠한테 거는 전화였어요. 예, 형님, 접니다. 수빈이 상견례 하러 왔는데 이쪽에서 우리 집안 보고 다리 병신이라느니 못 빼어먹은 집안이라느니 그런 소리를 하네. 이쪽 이모님도 와 계시고 말이야. 형님도 좀 와주셨으면 해서 나 때문에 우리 집안이 욕을 먹는 게 마음이 안 좋네요. 아빠가 내뱉은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와중에 아빠가 예비시댁 식구들을 바라보는 눈빛은 거의 잡아먹을 듯한 눈빛이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요? 아빠한테로 큰아빠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고 아빠는 큰아빠의 전화를 받고는 시댁 인간들 싹 다 끌고 밖으로 나섰어요. 그 와중에 예비 시이모는 자기 언니한테 언니 저 인간들 그래봤자 콩가루 집안 아니면 깡패 집안일 게 뻔해 라는 등 그런 소리를 해댔어요. 하지만 예비 시이모의 그 자신만만한 그 말은 얼마 가지 못했어요. 예비 시이모며 예비 시어머니까지 그 인간들 자기네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면서 입을 다물 줄 몰랐거든요. 큰아빠는 예비시댁 인간들 들으라고 더더욱 큰 소리로 제게 말씀하셨어요. 수빈이 너는 뭐 저런 집안 사람들이랑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거야? 응? 이봐요. 누가 내 동생한테 다리병신이라느니 그따위 소리 한 거요? 거 누구냐고? 뭐요? 저런 집안? 이것 봐요. 아줌마는 뭐예요? 뭔데? 큰아빠의 호통에 아무 말도 못하는 예비 시이모를 보면서 너무 고소했어요. 큰아빠는 저희 아빠를 정말 큰아빠 당신 자식처럼 생각하셨어요. 큰아빠한테 아빠는 아픈 손가락이었죠. 아빠와 큰아빠는 아주 어릴 적에 부모님을 잃으셔서 그 뒤로 단둘이서 친척들 집 전전하며 사셨거든요. 그래서 아빠랑 큰아빠 우애가 아주 깊었어요. 그런 아빠가 직업군인으로 계시다가 부상을 입고 은퇴를 하셨고 그러시면서 큰아빠와 함께 사업을 하신 거였죠. 식당 밖에는 수십 대의 외제차가 저희 가족 그리고 예비시댁의 그 원수 같은 두 인간들이 맞이하고 있었어요. 그 삐까뻔쩍한 외제차에서 저희 큰아빠가 내렸고 큰아빠는 그와 동시에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시이모 기세를 꺾어버리며 사이다를 알려주기 시작하셨어요. 말 그대로 장관이었죠. 수십 대의 외제차에 큰아빠, 사촌오빠 2명 그리고 아빠의 후배들까지 있었거든요. 큰아빠를 포함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갑자기 올 수 있었던 이유는 큰아빠가 근처에 계시기도 했고 주말이기도 해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한 번에 우르르 올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가 궁금하시겠죠? 그 이유는 밑에서 제가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아빠가 초긍정 대마왕의 의리파라 주변에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 아빠와 큰아빠의 전화 한 통에 우르르 달려올 고마운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어찌되었든 그렇게 온 가족이 출동하니 예비시댁 쪽에서는 아주 기가 팍 죽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 예비시댁 사람들을 보면서 저희 아빠는 성큼성큼 걸어 예비 시어머니한테 다가가 우뚝 쓰셨어요. 벤츠를 타고 오셨다고요? 어디 있는지 좀 보여주시죠. 그쪽이 지금 우리한테 고작 외제차 한 대라는 이유로 자랑질을 하면서 내 딸내미 기죽이고 우리 집안을 무시하려 든 것 같은데 어디나도 한번 유치하게 나가 봅시다. 차 좀 보여줘 봐요. 어머머 이것 보세요. 지금 상견례를 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뭐 사랑 겁을 주자는 겁니까?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나 원참. 기가 차는 건 오히려 이쪽이죠. 말은 바로 해요. 하여간 자기가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끼어들어야 할지 모르는 예비 시이모 때문에 일이 자꾸만 커지는 것 같지 않나요?
지금 자기네들 협박하는 거냐고 떠들어대는 예비 시부모한테 아빠는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당신네가 협박하는 거로 느끼는 거면 어쩔 수 없는데 지금 안 보여주면 당신네들이 거짓말하면서 있는 척한 걸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그건 또 싫었는지 쭈뼛거리며 자기네들의 자랑인 벤츠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상견례 자리에 올 때 예비 남편은 자기 자취집에서 출발을 했던 터라 예비 시부모랑 자기 이모네가 뭘 타고 온지 못 본 상황이었거든요. 그리로 가보니 벤츠가 맞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번호판이 허로 시작하네요. 맞아요. 렌터카였어요. 아유, 참 그걸 보는데 코웃음이 아니라 육성으로 이런 웃음이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예비 시이모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예비 시이모는 뭐라고 내뱉어서 그 상황을 숨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죠? 그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이 더 허접해 보이는 거 말이에요. 큰아빠는 그 인간들의 얄팍한 수를 바로 읽으시고는 더 몰아붙이셨습니다. 그 차 어디서 빌렸어요? A렌트, B렌트? 아이고, 우리 회사에서 빌리셨네. 저희 큰아빠가 큰 렌트 업체 하시거든요. 차량 번호 조회하면 당연히 큰아빠 회사 차인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회를 해보니 예비 시댁에서 벤츠라고 자랑질했던 그게 큰아빠 회사에서 빌린 렌터카였던 거더라고요. 망신 그런 개망신이 어디 있겠어요. 아이고, 고객님이셨네. 아우야, 우리 고객님이셨다. 우리 회사 차 빌려가서는 이렇게 큰 소리 똥똥 치신 거네. 이것 보세요. 저희 회사 이용해 주시는 건 너무 감사한데 그걸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지 않나요? 참 그 나이 먹고 세상 창피한 것도 모르고 말이야. 큰아빠 렌터카 사업체에 아빠 지분이 꽤 많이 들어가 있어서 아빠도 투자 수익으로 쏠쏠하시거든요. 사촌 오빠들도 저희 아빠랑 큰아빠 사업 도와서 같이 그 사업을 배워나가고 있었죠. 그러니 사촌 오빠들도 저희 아빠와 큰아빠 뒤에서 예비시댁 인간들 보면서 한 소리들씩 하고 그 모든 상황이 드러나고 예비 남편은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었어요. 있는 그대로 말하자면 누가 조금만 툭 건드려도 올 것 같았어요. 예비 남편은 제 눈치 보면서 정말 미안하다고 하고 저희 부모님이며 저희 사촌 오빠, 큰아빠 그 외에 저희 쪽 사람들한테 예비 남편은 계속 사과를 했어요. 오로지 자기 혼자서 말이죠. 아마 자기가 누구한테 사과를 하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였을 겁니다. 그렇게 자기 아들 혼자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니 예비 시어머니가 그때서야 정신이 들었었나 봐요. 자기 여동생 머리통을요 퍽 하고 때리더니만 당신이 그 자리에서 털썩 무릎까지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정말 미안해요. 정말 미안합니다. 우리 애는 아무 잘못 없어요. 제가 사람이 우유부단해서 첫판에 기선제압하고 들어가야 애들 결혼시키고 나서도 안 휘둘린다고. 제가요 그 말에 속아서 정신 못 차리고 미친 짓거리 했습니다. 아니 언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언니가 사과를 왜 해? 너는 조용히 해. 네 조카 인생 망치려고 작전을 했지 아주 그냥. 아유, 사돈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요, 제가 진짜 뭐에 씌었었나 봅니다. 제가 저 때문에 옷 망가진 거 다 변상할게요. 저요 얘 다니고 뭐고 아무것도 안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좀 봐주세요. 우리 아들이 수빈이 정말 많이 좋아합니다. 역시나 예비 시어머니는 당신 여동생의 말에 휘둘려 그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한 거였어요. 여기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예비 시이모가 왜 그렇게 저와 예비 남편의 결혼에 관여를 했었는지 말이에요. 이전의 대화 내용을 기억하고 계시다면 아마 짐작이 가실 겁니다. 예비 시이모한테도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돈이 좀 있는 여자랑 결혼을 하나 봐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그쪽에 비해 밀리니까 신혼집 혼수 싹 다 채워줄 거라고 큰 소리 친 거였죠. 그리고 그 혼수를 저와 예비 남편이 하려고 하는 저희의 결혼에서 저한테 다 뜯어가려고 했던 거고 말입니다. 그것도 자기 언니를 조종해서 말이죠. 그게 정말 가족이 맞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생각해서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 상견례 자리에서 저런 말을 듣고 저런 일을 당했는데 이 결혼을 시키고 싶으셨겠어요?
이번에는 저희 부모님까지 나서서 절대 안 된다고 반대를 하신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저랑 남편이 인연이 될 수밖에 없는 일이 있었죠.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정말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각서를 쓰라고 하시면 저 각서도 쓸 수 있어요. 제발 부탁합니다. 저랑 수빈이 아이 낳아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제발 부탁드릴게요. 저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맞아요. 제가 아이를 가졌더라고요. 결혼을 거의 없다시피 하고 끝낸 상황에서 제가 혼전 임신한 걸 알게 된 거예요. 남편이랑 저랑은 그 당시에도 서로를 많이 좋아했거든요. 남편은 당시에 저희 부모님 앞에서 약속을 했어요. 자기네 가족들이랑 연 끊을 테니 이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남편은 당시에 실제로 각서까지 썼어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말이에요. 아무런 반응 없이 남일처럼 여기는 자기 아빠한테 질렸고 자기 엄마, 이모한테도 학을 뗐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은 각서까지 쓰고서 결혼을 했어요. 물론 결혼식도 그냥 저희 친정 식구들과 친구들만 불러서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죠. 남편도 그러자고 했고요. 그 뒤로 아이 잘 낳고 살아가는데 저는 시이모한테 직접적으로 복수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애매하게 끝낸 게 너무 억울했거든요. 저랑 남편이 한 마음고생,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어머니도 피해자인 건데 뭔가 시이모만 쏙 빠져나간 게 너무 괘씸했어요. 그래서 저는 시이모의 진짜 얼굴을 시이모 며느리 되는 사람한테 알리려 작정했죠. 어머니 저예요. 다른 게 아니라 이전에 어머님이 말씀하셨던 게 계속 제 마음에 걸려서요. 어머니 말씀대로 제가 너무 선을 그었던 것 같기도 하고 오빠한테 들어보니까 시이모님 아들분 결혼 얼마 안 남았다고 하시던데 제가 뭐 도움드릴 수 있는 게 있을지 해서요. 어머님이랑 이모님 시간 괜찮으시면 제가 좀 찾아봬도 괜찮을까요? 저는 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어요. 시이모 며느리가 있는 집 여자라고 했잖아요. 그럼 시이모가 자기 며느리 앞에서도 또 얼마나 알랑방귀를 떨어대면서 두 얼굴의 여자처럼 행동을 했겠는가 그게 짐작이 갔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모두 밝히기 위해 적의 소굴로 들어가기로 택했어요. 저의 연락에 시어머니는 당연히 그러자고 하시면서 다음날 바로 시이모와 저 그리고 시어머니 이렇게 세 사람이 마주할 자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오랜만에 보니 시어머니는 제 얼굴도 제대로 못 보시고 계셨죠. 그 와중에 시이모는 자기 잘났다고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었고 말입니다. 아우 마음 같아서는 그 눈을 콕 찔러버리고 싶었으나 저는 최종 목표가 있었기에 한수 접었어요.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아이고 결혼식도 가족들 하나 안 부르고 너희 친정 식구들이랑 해놓고 왜 이제 와서 우리를 보자고 했니? 뭐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었어? 아이고 아우 언니 아파. 너는 내가 그 주둥이 좀 닫고 있으라고 몇 번을 말했어. 창피한 줄 알고 입 다물고 있어. 네, 그래서 어머님이랑 이모님한테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어서요. 이모님 좀 있으면 상견례 가신다고 들었는데 그때 제가 모셔다 드리고 싶어서요. 지난번에 벤츠 타고 좋아하셨던 것 같아서요. 절대 비꼬는 게 아니라 며느리 되시는 분 집에 그래도 기선제압으로 들어가면 좋으니까요. 혹시 제가 제일 좋은 차로 모셔다 드리면 어떨지. 렌터카 아니고 제가 갖고 있는 차가 있어요. 좋은 차? 아니 뭐 차가 얼마나 좋길래? 제가 이야기를 하자 시이모는 제 이야기를 덥석 물었어요. 역시나 제가 생각했던 게 맞은 거죠. 보이는 거 중요시하고 자기 있어 보이는 거 중요시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자기 잘났다고 으스대고 싶어하는 그 심보가 대체 언제 어디서 무엇 때문에 생겨났는지 참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었어요. 도대체 어떤 성장 환경에서 자라야 저렇게 되는 걸까요? 안 봐도 뻔했어요. 시이모 아들 역시 똑같은 사람일 거라는 거 말이에요. 남편이 자기 이종 사촌을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아무튼 제가 미끼를 툭 던지자 시이모는 옳다구나 하고 그걸 물었고 저한테 그럼 자기 상견례장에 모시고 데려다 주는 것까지 다 해줄 수 있냐고 했어요. 저는 그러겠다고 했죠. 흔쾌히 말이에요. 어머니, 앞으로 시윤이 보고 싶으시면 제가 사진 보내드릴게요. 그런데 당장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은 못 지낼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천천히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한테는 제가 진심을 담아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당장에 시어머니를 아무렇지 않게 바라보는 건 힘드니 천천히 시간을 가지면서 지내보자고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제 말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미안하고 고맙다고 했죠. 그렇게 저는 시이모만을 위한 계획의 막바지에 도달했어요. 시이모가 상견례가 있는 그날 저는 번쩍번쩍한 차를 끌고 시이모를 태웠죠. 시이모는 반성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안 했던 건지 자기 잘났다고 떠들더군요. 솔직히 말하면 네가 나한테 사과 안 했음 나는 너 안 봤다. 우리 언니야 원래 사람이 좋아서 마음이 약하니까 너 그렇게 용서해 준 거지만 나는 우리 언니랑 다르다고. 아닌 건 아닌 거야. 내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거든. 그런데 네가 이렇게 먼저 찾아와서 싸가지 있게 죄송하다고 하니까 내가 봐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아유, 그럼요. 제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는 저도 너무 감정적으로 나섰던 것 같아요. 그래, 감정적으로 나가서 내가 당신한테 제대로 복수를 못했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성적으로 지금과 같이 생각을 했더라면 그날 그 자리에서 얼마든지 복수를 했을 텐데 아쉬울 뿐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시이모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저희는 상견례 장소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피날레를 장식하기로 했죠. 시이모 들어가시라고 하기 전에 이미 그 예비 며느리가 나와서 서성이고 있더라고요. 가게 문 앞에서 말이에요. 시이모가 차에서 내리기 전 저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모님, 저한테 감정적이라고 하셨었죠. 그런데 이모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성적으로 좀 굴어보려고요. 그래서 말인데요. 이모님이 저희 아버지한테 다리 등신이라고 한 거 그날 막말하신 거 사과하세요. 저한테 사과 안 하시면 저도 가만히 안 있어요. 저기 저 사람 이모님 예비 며느리 아니에요? 저는 시이모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이 지난 상견례 때 우리 부모님과 나한테 했던 거 사과라고 말입니다. 시이모는 당황하더니만 센 척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왜 사과를 해야 하냐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시이모 당신이 이 차 타고 오면서 예비 며느리한테 당신 거라고 허세 부린 거랑 우리 상견례 때 내가 해오는 혼수로 허세 부리려 했던 거 당신 예비 며느리한테 다 이야기할 거라고 말이죠. 그랬더니만 증거 있냐고 난리를 피우더군요. 저는 증거 있다고 했어요. 그러게요. 정말 감사하게도 제 동생 핸드폰이 그날 망가져서인지 알아서 녹음이 되고 있었더라고요. 동생 핸드폰이 오래돼서 버튼이 지 마음대로 눌렸었는데 그때 그 싸움이 녹음이 되었더라고요. 이것도 정말 신이 도운 거죠. 그리고 저는 동생한테 받았던 그 파일을 시이모한테 들려줬어요. 누가 봐도 얄팍한 시이모의 목소리가 그대로 들려나왔죠. 선택하라고 했어요. 여기서 나한테 사과를 하던가 아니면 예비 며느리랑 예비 사돈들한테 개망신당하고 당신도 아들 결혼 파투 내보라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시이모 그제야 제게 사과를 하더군요. 아유, 그래, 알았어. 내가 미안하다. 미안해. 우리 아들내미 결혼 정말 잘해야 해. 그게 그 녀석 인생 바꾸는 길이란 말이야. 내가 너희 아버지한테도 너한테도 너희 친정 식구들한테 잘다 사과할게. 내가 잘못했다니까. 내가 뭐 영상 통화라도 사과할까? 내가 이렇게 미안하다고 하잖니. 나 다른 건 몰라도 내 아들놈 앞길 망치는 너만은 되고 싶지 않다. 어? 내가 그랬던 건 순전히 내 아들을 위해서였어. 정말이야. 자기 자식 귀한 줄 알면 남의 자식 귀한 것도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시이모한테 녹음할 거니까 똑바로 말하라고 했어요. 2번 다시 우리 가족이고 시어머니한테도 당신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시이모 부들부들 떨면서 그 말을 하더군요. 그래도 자식 일이라고 자존심을 싹 버리더라고요. 그제야 저는 시이모한테 알겠다고 했어요. 시이모는 결국 딸버린 저한테 눈물 글썽이며 2번 다시 갑질 안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나서야 상견례 자리에 갈 수 있었죠. 차에서 내려가면서도 제가 또 뭔 짓을 할까 봐 무서웠던 건지 계속 흘끗흘끗 뒤를 돌아보더라고요.
원래 시이모 성격이었으면 당장에 자기 아들 결혼 선물 내놔라 난리를 쳤어도 징작에 쳤을 텐데 자기 아들 결혼식도 쥐죽은 듯이 하더라고요. 자기가 알아서 몸살이는 거겠죠 뭐. 이모네 말이야 결국은 이혼했더라. 이모도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 거지. 자기 입으로 자기 아들 힘들게 결혼시켰다고 무조건 잘 돼야 한다고 해놓고 자기 사돈 내 이름 팔아서 여기저기 돈이나 빌리고 다니고 아유 그건 아닌 거지. 그게 뭐야. 결국은 이모가 이모 손으로 자기 아들 인생 망친 것밖에 더 되나? 하긴 거짓말로 한 결혼이 뭐 얼마나 갈까 싶었다. 거짓말? 거짓말 한 게 있어? 있지. 그 자식 그거 자기가 받는 연봉에서 2배는 불려서 말해가지고 그거 티 안 내려고 하다가 대출만 산더미같이 빚만 들었잖아. 아유 그게 뭐냐. 난 진짜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다. 결국은 자기네들이 벌인 일 그대로 다 돌려받는 거라니까. 그렇게 시이모가 어렵사리 시킨 결혼은 시이모와 그 아들의 합작으로 결혼한 지 1년 만에 파경을 맞이했어요. 시이모는 자기네 사돈댁이 나름 유명한 사람들이라는 걸 이용해서 주변 지인들한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고 다녔죠.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투자금은 보냈는데 아무런 이익이 없으니 그 피해자들이 직접 시이모의 사돈댁을 찾아갔고 모든 게 드러난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시이모의 아들의 거짓 연봉도 드러나서 결국은 자기 와이프한테 혼인 빙자 사기로 고소당하고 시이모는 사돈댁한테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고 아주 모자가 똑같이 고소를 당한 거죠. 그래서 저희 시어머니한테 변호사 비용 빌려달라고 찾아갔었답니다. 남편 말로는 시어머니가 안 빌려주셨다고 했어요. 시이모가 하는 짓에 시어머니도 학을 댔다나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시어머니나 시이모나 똑같은 사람들 같아요. 조종하는 사람이나 조종당하는 사람이나 다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혹시나 이 사연을 시이모가 듣게 된다면 제발 자기 이야기인 것을 알아채고 이제는 정신 차리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말이에요. 내가 말이야. 아니 너희한테 다른 건 뭐 잘해준 게 없어서 말이지. 이번에 우리 손주 앞으로 적금 든 게 만기로 나왔거든. 그래서 너희한테 보내려고. 나중에 애 크면서 하고 싶은 거 있다고 하면 이걸로 좀 보태서 해주고 그러라고. 아니 내가 뭐 제대로 해준 게 있어야 말이지. 잘 지내고 있으면 된 거니까 앞으로도 잘 지내고 있어라. 끊는다. 새어머니는 그래도 많이 변하기는 했어요. 당신이 한 행동에 대한 무게를 잘 아는지 나름대로 이것저것 만회하려고도 하십니다. 물론 저희 가족은 아직도 시댁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지만 말이죠.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나요? 아무에게도 못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입 밖으로 떠들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여러분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제가 잠시나마 속을 시원하게 털어놓았던 것 같아요. 제 대화 상대가 되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며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